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프리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었을 텐데요. 이 프리앤 트랜스폼의 전제 조건은 시계열 자료가 무수히 많은 사인과 코사인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때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바꾸려 할 때 필요한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인데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타임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상황을 두 번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팔을 쭉 뻗어서 한번 하나의 팔을 만들어 보세요. 웨이브를 만들어 봤을 때 이렇게 웨이브를 팔로다가 만들었을 때 손끝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손끝에서는 이 웨이브가 이렇게 진폭의 2배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도메인이 이 t로다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 대역, 프리퀀시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이것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파를 만들어 보고 이 간단한 파들을 합침으로써 어떤 파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서 그 파를 FFT,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는 과정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FFT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변수들을 지정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아래처럼 가상의 웨이브를 만들 건데요. 이때 가정들을 봅시다. 자료는 1분 관측을 수행했다 라고 생각해서 60분의 1의 자료 간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t가 되죠. 그래서 t분의 1이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 기간 총 24시간 관측인데 프리퀀시 1시간당 총 60번이 관측이 되니까 24시간에 60번을 관측을 한 게 총 자료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타임은 실제 우리 관측을 가정했던 타임인데요. 이 변수를 확인해 보면 요거는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료 총 기간 길이고 그리고 그거를 자료 간격으로 곱함으로써 실제 자료의 그 시간, 절대적인 타임을 의미합니다. 파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y1은 진폭이 1이고 주기가 6시간인 주기는 얘기했듯이 t분의 1이 f니까 여기 프리퀀시를 넣어줌으로써 주기가 6시간인 파를 만든 거예요. y2는 진폭이 1.5고 그리고 24시간의 주기를 갖는 파, y3는 진폭이 0.5이고 12시간의 주기를 갖는 파입니다. 노이즈는 우리 예전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배울 때 썼던 랜드n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데요. 랜드n은 0부터 최고 1까지 정규 분포하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였죠. 여기에다가 사이즈 타임을 넣음으로써 그 우리 타임 벡터의 길이만큼의 노이즈를 만들어줍니다. 0.5를 곱한 거는 우리가 이 랜드n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반절값인 0부터 0.5의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y1부터 y3까지 전부 더하면 일종의
하나의 합성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노이즈까지 더하게 되면 노이즈를 더한 서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Y들을 한번 플러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4개의 선을 그리게 되죠. Y1, 2, 3, 서메이션, 그리고 노이즈까지 더한 마지막 Y까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X 리미트는 0부터 24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관측에 대해서 보겠다. YT는 0부터 24까지 3간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레전드 앰플리튜드가 1이고 주기가 6시간인 파란색 팔을 보면 하나의 원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서 6시간에서 끝나고 그리고 앰플리튜드 1인 하나의 웨이브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진폭이 1.5이고 24시간 주기인 빨간색 선은 지금 요 라인이죠. 24시간 동안 한 사이클을 돌고 맥스 그 앰플리튜드가 1.5까지입니다. 세 번째, 노란 선 12시간 주기에 0.5의 진폭을 가지는 이 노란 선이 만들어졌고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초록색 선에 가렸지만 이 보이는 이런 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에 노이즈까지 더한 것이 이 초록색 선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팔을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FFT를 수행해 봅니다. FFT, DOC FFT를 하면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한글 버전의 DOC들을 저는 첨부해서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구성을 했어요. 자, 전체 프리퀀시. FFT는 양방향으로다가 거해지거든요. 보면은 양방향 스펙트럼 P2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딱 반절 짝수값 신호길이 L 반절을 해서 단방향 스펙트럼 P1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Y 썸에 대해서 FFT를 한 값 large Y 썸을 만들어내고 length로 나눠준 후 ABS는 absolute 절대값을 의미하죠. 지금 이 large Y 썸을 보면은 복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론 과정은 그 박재훈 교수님의 추후 학년 강의인가요? 그 역학자료 분석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도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랭스의 반절만큼 인덱싱을 해주고 잘라준 거죠. P1이. 그래서 요거에 2배를 해준 게 우리가 최종으로 얻는 P1 서메이션 그리고 P1 노이즈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F 프리퀀시와 그리고 거기서 구한 파워를 직접 플러팅을 하는데요. 어떤 위치에서 그려지는지 우리 스타도 같이 써서 그러니까 라인에다가 스캐터까지 추가한 플랫으로다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뒤에까지 쭉 나타나는 값들은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딱히 볼 필요가 없거든요. 고주파의 값들인 건데 우리는 저주파의 6시간, 12시간, 24시간 주기의 파만 넣었기 때문에 굳이 뒤에 것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것부터 24번째 것까지 인덱싱을 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림을 일단 먼저 볼까요? X축은
아까 전에 지정한 대로 frequency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cycle per hour, 제가 지금 여기 위랑 아래랑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cycle per hour, cycle per hour. 그래서 X축은 frequency 도메인, 그리고 Y축은 그거에 대한 파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이 frequency가 아주 썩 익숙한 도메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파, 그러니까 frequency, 그 주기성이 짧다라는 거는 주기가 짧다라는 거는 frequency, 진동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가 high frequency 영역이고, 여기가 low frequency 영역인 거죠. 보면은 cycle per hour, 한 시간에 몇 번 진동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high frequency 그리고 주기 t는 low t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다가 여기가 그러면 high t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등간에 이쪽으로 갈수록 장주기, 단주기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분이 편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표현해 주려고 텍스트를 넣었어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 보면은 24시간 주기 때의 에너지는 1.5다. 6시간 주기 때의 에너지 1이고 12시간 주기 때는 0.5. 6시간 주기 때는 0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써놨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24, 12, 6, 아이고 24, 12, 8, 6이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주기는 짧아집니다. 단주기입니다. 대신에 진동수가 커지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이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피리어드는 string f분의 1 그런데 i가 2부터 5까지 돌고 있죠. 지금 여기가 첫 번째니까 2, 3, 4, 5 다섯 번째까지 돌면서 f분의 1 즉 t를 받아올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0.1f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실수, 플로트 형식이고 그리고 뒤에는 hour를 붙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파워는 어떻게 되냐. 파워는 이렇게 f분의 1 같은 걸 안 해도 되죠. 그대로 i로다가 받아와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엔터를 치고 점점점을 쓴다는 거는 다음 주까지 코드가 계속될 거예요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F 위치와 그리고 파워 위치에 약간 비껴서 그냥 좀 표현을 잘하고 싶어서 예쁜 자리에다 넣고 싶어서 약간 비껴서 텍스트를 썼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설정까지 부여를 다 했고요. 이 웨이브에 대한 각 주기대별 혹은 프리퀀시대별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만들었던 그 Y 서메이션의 각 성분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6시간 주기의 진폭 1을 가지고 봅시다. 6시간 주기 때에는 진폭 1을 가진다라는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표현이 됐죠. 진폭 1.5에 주기 24시간, 진폭 1.5에 주기 24시간 딱 맞게 나왔죠? 분리가 됐죠? 주기 12시간에 진폭 0.5 12시간 주기에 0.5의 파워를 가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플롯은 노이즈로다가 그렸어요. 노이즈를 넣은 합성 파의 분리 결과를 그린 거예요. 자, 얘도 구성은 똑같지만 노이즈를 썼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보면은 위에 그림은 우리가 주어진 24시간, 12시간, 6시간을 제한 나머지 값들에서 다 0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노이즈가 들어간 이 웨이브를 분리했을 때는, 분석했을 때에는 그 에너지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파워도 딱 우리가 주어졌던 그 값을 정확하게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FFT를 수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오늘 제공한 데이터는 아는 관측소와 그리고 보안 관측소의 수위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안흥은 서해에 위치해 있고 포항은 동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조석 성분은 서해에서 강하고 동해에서 약하게 나타나는데요. 예, 조석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서해 안흥 관측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 네임은 안흥점 데이터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오는 과정이죠. 데이터 텍스트 스캔으로 받아오고 두 번째에 있는 SSH 관측 수위를 받아오고 첫 번째에 있는 그 스트링 데이트 타입을 데이트 타임으로다가 받아서 타임으로 받아오고 이거를 타임과 SSH로 그렸을 때 지금 아래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면은 지금 굉장히 3개월치 그림을 그렸을 때 대조소조, 우리 대조소조는 15일마다, 보름마다 나타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조소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루 이외에 수위 승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은 교수님의 강의 노트에서 봤던 그림과 유사한 그 4개 분조,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나는 4개 분조 M2, S2, A1, O1의 피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오늘 이거를 직접 그려보는 과정이에요. 다류 간격, 제가 제공한 다류의 간격은 30분이었죠. 그래서 1시간 60분에 30분이니까 2분의 1이고요. 프리퀀시는 델타 t의 역수.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랭스는 다류 기간, 우리가 관측한 다류 SSH의 랭스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L을 한번 해보고 데이트 넘으로 우리 1월 31일까지 제공했지만 이 첫날, 아니 끝날에 대한 것을 하루 더 미뤄서 2월 1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관측이 시작된 2008년 11월 1일 둘의 차이를 구해주고 거기에 24시간 관측에 요 FS 2를 넣어주면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를 구하는 과정은 앞에서 우리 FFT 베이직 과정에서 한 부분과 똑같고요. 우리는 크게 나타나는 4개 분조, 4개 대분조에 대한 그 주기를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M2, S2, K1, 1에 대해서 각각 그 주기를 넣어주고 하모닉이라는 변수로다가 M2, S2, K1, 5을 각각 넣어줍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이 로그라는 함수는 뭐냐면 x축과 y축을 모두 로그 스케일로 작성하는 플롯이에요. 로그 스케일에 플롯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x축과 y축을 보면은 전부 로그 스케일로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홀드온 해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개 분조에 대해서 그 위치에 이 세로줄을 넣기 위해 플롯을 폼으로 돌렸어요. 보면은 각 축이 지금 x축이 프리퀀시 도메인이니까 얘도 역수를 취해서 넣어줬고요. 이만큼이 x, 이만큼이 y가 되죠? 그래서 x 위치는 같게 설정해주고 y 위치를 y의 미니멈, 맥시멈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줘서 이 직선을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x 리밋, y 리밋까지 설정을 하고 라벨까지 달아보면 이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플롯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4개 분조에 대해서 피크 값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직접 수행한 그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플롯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직접 필터 또한 수행해 봅시다. 데이터는 앞에서 사용한 아는 관측소 데이터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명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주었습니다. 그림들은 앞에서 봤던 그림들이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명시하기 위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수행을 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EPS는 입실론이라 그래서 아주 작은 값, 그냥 작은 값을 넣어준 건데요. 입실론을 사용하는 거는 뒤에서 보여줄게요. 피규어 컨피규레이션도 여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3달 관측을 했는데 그 필터를 사용하면서 끝단들이 좀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망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 중간에 관측된 2018년 12월만 보기 위해서 X 리미트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일단 여기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받아놨으니까 시작, 끝, 그리고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x틱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도 한번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서 활용할 것들을 앞에서 미리 설정하는 코드를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코드들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론 시간에 배웠던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하이패스 필터는 하이한 프리퀀시의 영역을 통과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는 단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이 프리퀀시의 컴포넌트를 통과를 시키고 그보다 작은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로우 패스 필터는 그 저주파 영역, 정주기 성분이죠?
저주파 영역만 통과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그림도 교수님의 이론 수업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오타가 있더라고요. B가 들어있습니다. 버터워스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우 패스를 하기 위한 버터워스 필터의 예시인데요. 오더가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자, 아래 예시에는 이렇게 딱 직각으로다가 그 영역을 자르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컷오프를 만들게 되면은 그 시그널들이 이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된 그런 필터 효과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효과가 스무딩 되는 것이 3, 오더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스무드된 이쪽 형태인 거고 오더가 클수록 더 깎아지르듯이 구성된 이쪽 이 슬로프가 급한 형태 이게 라지 오더 오더고 스무드된 형태가 스몰 오더인 거죠. 우리 뒤에서는 오더 4를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보라색 선이죠? 이 오더 4를 이용해서 필터를 한번 수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관측된 해수면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서브 플랫에 타임과 SSH를 넣었어요. 컬러라는 그 옵션은 사용을 해봤겠죠? 0.5, 0.5, 0.5 요거는 지금 이 회색 선을 의미하는 RGB 값입니다. X 리미트 아까 전에 위에서 X 리미트의 컨피규레이션을 추가를 했죠. 컨피규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바로 넣어줄 수 있고 X틱도 마찬가지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밑에도 이거를 동일한 조건을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위에서 이거를 미리 설정하지 않았으면은 그 긴 코드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거고 만약에 다른 기간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 그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딱 한 번 정의를 해주면 다음부터는 그 위에서 정의한 부분만 수정을 하고 나면 이 밑에 부분까지 전부 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은 기본 C레벨이고 두 번째 플롯에서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3분의 1 여기에 또 DOC 버터를 한번 버터를 참고를 하세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오더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그 필터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4 오더를 넣고 그리고 3시간에 대해서 넣으려고 프리퀀시를 3분의 1로 넣었습니다. 하이 패스 필터 이제 3시간 이하의 주기 성분가 3분의 1 F가 3분의 1인 것 이상 하이죠. 그 이상의 성분만 빼기 위해서 이러한 버터를 사용을 했고요. 버터랑 세트로 쓰는 게 이 필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버터에서 받아오는 이 B, A 값을 넣어주고 우리가 필터하고자 하는 X 변수를 넣어주면 이제 필티드된 SSH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하이 프리퀀시로 하이 패스 필터를 사용했으니까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터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플랫 타임 필티드 SSH 하이 프리퀀시 하이 패스 필터를 두 번째 이 서브 플롯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면은 진동이 엄청 많죠. 이렇게 해서 고주파가 프리퀀시가 높은 그런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랫은 로우 패스 필터를 수행한 플랫인데요. 이 26시간, 아까 전에 그 5원이 25시간 5원의 주기가 25시간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 5원 성분을 지나서 더 저주파 영역을 보기 위해서 26분의 1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터워스 모더는 4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BA를 써서 SSH를 필터하면 오른쪽과 같이 26시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장주기 성분들만 뽑아내게 됩니다. 다음은 밴드패스 필터를 수행을 할 건데요. 밴드패스 필터는 이렇게 중간 권역, 여기 스톱, 이 양쪽에 대한 프리퀀시는 무시하고 밴드, 이 중간 밴드에 대해서만 수행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버터의 오더에 따라서 스무드된 그런 필터 형태를 갖게 되죠.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깍깍지각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밴드패스 필터를 해볼 건데요. M2와 S2를 포함하는 12시간 근처의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O1과 S2를 포함하는 얘는 12시간 4시간? 위에서 지정을 했죠. 제가 지금 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얘는 25시간 정도고 얘는 12시간. 자, 여기서 위에서 지정한 입실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입실론을 사용한 거는 이 S2로다가 바로 S2의 주기의 역수, 그 프리퀀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변 값들까지 포함을 못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받아주기 위해서 S2 12에서 입실론 0.1 정도를 뺀 11.99 정도를 받아오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여기가 12.5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긴 덧셈이고 여기는 뺄셈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제 밴드패스 필터라고 넣어주고, 밴드패스 필터는 이렇게 컷오프 시점이 두 군데가 주어지죠.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두 개의 그 프리퀀시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BA 넣어주고 SSH 넣어주면 이제 밴드패스 필터된 그 C서피스 하이트 값을 받아오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 12시간 주기대를 포함한 그 빨간색 그림 말고 이제 전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개 대분조를 전체를 아우르는 두 번째 필터된 영역을 파란색으로 그려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 기존 C레벨은 회색으로 표현을 했고, 빨간색이 S2에서 M2 성분까지의 프리퀀시를 합한 것, 그리고 파란색이 S2부터 O1까지 프리퀀시 대역을 합한 것이에요. 자, M2와 S2는 둘 다 반일주주 성분이죠. K1과 O1은 1주주 성분이고요. 혹시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1학년 때 봤던 해양학 책을 참고하든 하도록 합시다. 반일주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일주조는 하루에 2번 승강을 반복하는 성분, 그리고 1주조는 동일 시간 동안 한 번 반복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보면 두 개는 그 S2와 M2 사이의 그 성분은 하루에 2번씩 승강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파란색 1주주 성분까지 같이 합성을 한 같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면은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조석 형태수로 볼 수 있는 일조부등, 일조부등 그 현상을 파란 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사이에서 대조 때 한번 볼까요? 여기 12월 8일을 보면 그 대조 때의 만족값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 물이 전부 빠졌을 때도 그 값이 서로 다르죠. 이런 하루에도 두 번의 만조와 간조가 나타날 때 이걸 서로 다른 거를 일조부등이라고 하는데, 이 일조부등이 반일주조 성분이랑 일주조 성분이 서로 그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과제는 FFT와 필터를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제공한 자료는 서해의 아는 관측소와 동해의 포항 관측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수업은 단 하나, 포항을 사용하지 않고 아는 관측소에 대해서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FFT 분석이랑 필터를 사용해서 서해와 동해의 조석 특성을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공한 데이터 파일 2개, 그리고 코드를 뭐 하나만 짜도 되고 2개를 짜도 되고, 뭐 능력껏 코드를 구성을 해서 같이 넣어주고, 저장된 그림과 그리고 이 특성을 비교한 고찰 문서를 압축해서 이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래는 그냥 간단하게 시계열을 넣은 건데요. 파란색이 관측값이고, 그리고 보석 성분이 이 뒤에 있는 회색 값입니다. 보면은 아는 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에서 600이 좀 넘는 구간까지 보석 성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죠. 주차가 굉장히 동해에 비해서, 동해는 2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서해는 동해보다 훨씬 더 큰 교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넣은 시계열 예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림을 직접 그리고 저장하고 기술함으로써 한번 이 조석 특성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